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소모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배터리는 굉장히 빨리 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배터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스마트폰 배터리 절약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배터리를 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들에 따라서 굉장히 꿀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게 뭐야 이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배터리 절약 방법을 정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방식으로 절약 방법을 정리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팁들, 일반적으로 배터리 절약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진 팁들을 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 생각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편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하는 방법. 사실은 배터리 절약하는 팁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어찌 보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배터리 관리를 그래야지만 배터리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야지만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을 굉장히 오랫동안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팁들. 요거는 뭐 별거 없어요. 사실 요거는 제가 그냥 쭉쭉쭉쭉 그냥 넘어갈게요. 웬만하면 다 아시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설정으로 쭉 보시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팁들의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냐면 안 쓰는 그런 기능들은 다 꺼버려라 라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지금 제가 여기 쭉 켜져 있잖아요. 이거는 와이파이, 소리, 이건 블루투스 쭉쭉 나오는데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와이파이 어쩔 수 없고요. 소리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블루투스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즘에는 블루투스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죠. 하지만 만약에 계시다면 이걸 끄시고, 손전등, 무선 배터리 공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쓰신다면 끄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꺼져 있죠. 그리고 뭐 가로 세로 바꾸는 거, 이거 누르면은 가로 세로가 바뀌는데 요런 것들 요런 안 쓰신다면 끄시는 거고요. 위치, 요건 GPS죠. GPS 안 쓰시는 분들도 아마 없겠죠. 그런데도 만약에 안 쓰신다면 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뭐 NFC 요런 거, 뭐 무선으로 버스카드 같은 거 요런 거 NFC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끄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끄시면 되고요. 그리고 Always on Display 같은 경우에도 안 쓰신다면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엣지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안 쓰신다면 끄시는 게 아무래도 배터리에 유리할 것이고, Spen 에어 액션, 저는 이제 노트이기 때문에 여기 Spen이라는 매저가 따로 있는데 만약에 Spen 에어 액션도 만약에 쓰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끄시면 되고, 빅스비 같은 경우에도 쓰시지 않는다면 끄시는 게 좋다. 요런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하단에 밝기 조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른쪽에 화살표를 쭉 눌러보시면, 띡 눌러보시면 이렇게 밝기 단계가 나오는데 밝기 최적화를 키시고 단계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밝기 최적화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 요 정도가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팁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기능들을 꺼놓으면 확실히 배터리가 오래 쓰기는 해요. 그건 확실히 맞아요. 왜냐면은 기능들을 그만큼 안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의 그 사용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팁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물론 좋은 팁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고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최신의 스마트폰을 사면서 이런저런 기능 제한을 해버리면 그러면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능들을 제한하면서 무언가 배터리의 용량을, 배터리의 성능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이상적인 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팁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능을 줄여가면서 배터리를 오래 쓴다라는 게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아주 이상적인 팁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조금은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을 정리한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 뭐냐면, 최신 폰을 사용하는데 각종 기능을 제한하면서 쓰는 건 싫다. 그러니까 기능 제한이랑은 상관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배터리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바로바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앱들을 주기적으로 끄는 겁니다. 이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요 좌측에 요 메뉴를 누르시면 메뉴 있죠? 하단에 홈, 메뉴, 그리고 취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메뉴를 누르시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왼쪽 버튼이 메뉴죠. 누르시면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이 리스트가 쭉 나오죠. 요런 것들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두 닫기 있잖아요. 모두 닫기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요거를 하시면 배터리를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이 되는 앱들의 리스트거든요. 근데 백그라운드에 앱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만큼 배터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모두 닫기를 주기적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보면 최근에 사용한 앱이 하나도 없게 되죠. 이런 식으로 모두 닫기를 중간중간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좋다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능 제가 이용해 볼게요. 저 상단에서 아래로 쭉 내려다 보시면 우측에 설정이 있죠. 설정을 눌러보시고요. 설정을 누르시면 쭉 여기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단쯤에 보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어요. 뭐 삼성 쓰시는 분들은 아마 잘 쓰실 거예요. 디바이스 케어 누르시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원 UI 2.0 이후부터는 이렇게 약간 UI가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중에서 배터리를 누르십니다. 첫 번째 배터리 눌러보세요. 띵.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배터리 사용 내역, 배터리 사용 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배터리 관리 모드를 눌러보세요. 띵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고성능, 최적화, 절전, 초절전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 아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휴대폰을 사시고 나서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 저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지 않아서 아직 폰이 여러분의 패턴, 어떻게 사용하는지 패턴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에는 설정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설정하는 버튼이 아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면 한 며칠 정도 기다려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시면 요 설정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고성능 모드 한번 안내를 한번 볼까요? 쭉 보시면 고성능 모드는 밝기를 좀 더 놀리고, 그리고 화면 해상도를 높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화면 해상도가 풀 HD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WQHD,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올리게 하는 게 고성능 모드인데, 이 고성능 모드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밝기 같은 경우야 여러분께서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 화면 해상도를 늘린다고 해서 뭔가 성능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고, 물론 뭐 오래된 폰 같은 경우에는 FHD나 HD 이 두 개만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FHD를 고려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풀 HD랑 WQH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소모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배터리는 굉장히 빨리 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모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최적화 모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전 모드는 어떤 기능 제한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절전 모드 누르시면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CPU 속도를 70% 제한하고, 밝기도 줄어들고, 화면 해상도도 줄어들고.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CPU 속도를 70% 제한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말 그대로 성능이 줄어든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전 모드는 별로 매력적인 모드가 아닙니다. 물론 배터리만을 포커싱을 했을 때에는 절전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긴 합니다. 초절전 모드는 더 심해요. 이것도 다 끄고 화면 해상도를 엄청나게 줄이는 거예요. 화면 해상도를 HD까지 줄이게 되면 눈에 좀 보여요. 이게 좀 화면이 조금 약간 옛날 폰 같네? 라는 느낌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절전 모드나 절전 모드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포커싱을 맞춰서 눈에 보이는 기능들 혹은 CPU의 성능들을 좀 나쁘게, 안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모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최적화 모드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자동 절전 모드 요게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거든요. 요거를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절전 모드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요. 됐죠? 요 배터리 관리 모드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앱별 배터리 사용 관리,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눌러보세요. 띵. 그러면 배터리 최적화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앱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지만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거는 아마도 50%, 뭐야 50%가 뭐야 30%도 안 될걸요? 어쩌면 막 10% 20%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앱이 10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쓰는 거 10개도 안 되고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아마 30%도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앱을 지울 수는 없고, 그럴 때에는 고급 설정에 이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을 선택을 하시면 그런 앱들은 자동으로 배터리를 쓰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절전 상태의 앱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한번 그냥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절전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절전 상태 앱이 있는 것 중에서 나 이거 자주 쓸 건데 이상하다. 그럴 때는 지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도, 이게 뭐야? 지도, 나 지도 잘 쓰는데 지도는 절전 상태로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라면 오른쪽에 이 휴지통 버튼 눌러주시고요. 띵 누르시면 어떤 거를 지울지 선택 한번 해볼게요. 지도 선택을 하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띵 누르시면 이 지도 리스트가 없어졌죠. 그러면 절전 상태의 앱에 지도가 포함이 안 된 것 뿐입니다. 지도라는 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이 이거예요. 절전 상태로 전환하지 않을 앱,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쭉 보시면 아까 제가 지도를 절전 상태였었는데 절전 상태였던 그 지도를 인위적으로 지웠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저의 사용 패턴을 파악을 해서 지도는 사용자가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전 상태로 놔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인위적으로 아니야 나 지도 많이 쓸 거야 라고 인위적으로 제가 수동으로 지운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절전 상태로 전환하지 않을 앱으로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요 절전 상태로 전환하지 않을 앱의 리스트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항상 기민하게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실행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시면 굉장히 빨리 실행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은 아니지만 절전 상태로 전환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뭔가 선택을 딱 하면 빠릿빠릿하게 바로 실행이 되는 걸 원해. 그럴 때는 요 앱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나홀로 노래방, 저 노래방 종종 하거든요. 요거 제가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사용할 때마다 빡빡빡 그냥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선택을 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거는 절전 상태로 전환하지 않을 앱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자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가 알아서, 장인애들이 알아서 절전 상태 앱의 메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혹은 여러분께서 인위적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앱 추가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간편 측정 요거 나 거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절전 상태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선택을 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간편 측정이라는 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돼요. 요거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쭉 보시고 어떤 거를 절전을 해도 되는지, 어떤 거는 절전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 놓으시면 배터리가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요거는 약간 오해하시는 분이 이거를 뭐 절전 상태로 간다고 해가지고 실행이 안 된다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실행이 안 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자주 사용하는지 자주 사용하지 않는지 그것만 기준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주기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금 늦게 실행돼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은 절전 상태 앱에다가 추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미리 아마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절전 상태 앱, 절전 상태로 전환하지 않을 앱, 요 리스트에 없는 앱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요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타깝지만 여러분께서 수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요 설정 메뉴에서 검색을 눌러보세요. 검색을 누르시면 자동 재시작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디바이스 케어에 자동 재시작이 나오거든요. 선택을 해보세요. 띵. 그러면 지금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 재시작을 하는 게 배터리 관리하는데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사용함을 누르시면 매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일 재시작 시간 새벽 3시 이렇게 해놓으시면 매일 새벽 3시에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재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틀에 한 번씩 할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난 일주일에 한 번만 할래 매주 월요일만 할래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나는 3시가 아니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난 2시로 할래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사실 자동 재시작을 해놨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새벽에 자동 재시작을 해놓으면 껐다 켜진 다음에 비밀번호를 묻게 되어 있어요. 제 폰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설정하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재시작이 되면 무조건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물어보게 되어 있는, 만약에 그 설정을 해 놓으셨다면 자동 재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는다면 알람이 울리질 않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지각한 적 몇 번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울려야 될 알람이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 재시작하고 난 다음에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알람이 울리는 시간이 돼도 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자동 재시작을 낮 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혹은 뭐 알람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그러면은 뭐 사실 상관없고요. 근데 이 자동 재시작은 비밀번호 설정,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껐다 켰을 때 비밀번호를 무조건 묻게 하는 그 설정을 해놓으신 분이라면 좀 가끔씩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호불호가 갈려요. 배터리를 오래가게 하는 팁으로는 분명히 좋은 팁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생각해 보시고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배터리 관리하는 방법. 사실 배터리 관리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스마트폰 배터리는 전부 다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그쵸? 리튬 폴리머,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배터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옛날에는 니켈 배터리였어요. 그래서 뭐 사실 니켈 배터리가 뭐 무조건 나쁘다 혹은 뭐 리튬 배터리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로 가장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도 니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니켈이 무조건 나쁘고 요즘 사용하는 리튬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리튬 배터리의 장점이 뭐냐면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도, 수시로 충전을 해도 배터리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니켈 배터리,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용했었던 초창기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니켈 배터리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터리 끝까지 다 쓰고 0%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방에 충전 100%까지 쫙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쓰고 다시 0% 만들고 이래야지만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었거든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방전이 되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충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시로 충전을 한다고 해서 비약적으로 엄청나게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니켈 배터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상적인 배터리 충전 방식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20% 이하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리고 80% 이상으로 충전하지 마시고, 요것만 지켜주신다면은 배터리를 굉장히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은 충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80%가 넘어갈 것 같으면 완전 충전하지 마시고 그냥 충전기를 딱 빼버려 갖고 그냥 냅둬서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80% 사이가 왔다 갔다 거리게 20%에서 80% 사이로 이용을 하신다면 가장 이상적인 건데, 사실 뭐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요 배터리 충전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뭐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충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뭐 5년 혹은 뭐 10년은 말도 안 되고요. 5년, 뭐 한 3년? 요즘에는 핸드폰 구매를 하고 스마트폰 구매를 하고 3년 이상 쓰시는 분들도 별로 없지 않나요? 물론 오래 쓰면 좋죠. 오래 쓰면 좋은데 보통 주기를 보면 1년이신 분들도 많고 2년 정도가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3년부터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20% 맞추고 80% 맞추고 뭐 완전 방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뭐 이런 것들, 이거 2년 정도 쓰는 기준이라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물론 완전 방전은 좀 안 좋습니다. 완전 방전은 안 좋으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배터리는 수시로 충전하는 게 좋다. 80%까지만 충전을 하고 뭐 냅둬버리면 갑자기 막 배터리 나갔는데 80%만 충전해버리고 뭐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갑자기 방전돼버리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쓰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배터리를 오래 쓰는 거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시는 분이라면 20%와 80% 사이로 충전을 계속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100% 완전 충전이 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코드를 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러면은 뭐 나쁠 건 없지만 요즘의 핸드폰들은 100% 충전이 되면 알아서 핸드폰 자체에서 알아서 충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크게 민감하진 않아요.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들은 의외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되, 한 가지는 확실히 맞아요. 완전 방전을 자주 하시는 건 확실히 안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배터리 절약 방법과 배터리 관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